그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참 많다. 그런데 이 관심은 다분히 편파적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녀는 그녀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한다. 어떤 사람에게든 단점과 장점이 양립한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의 단점은 보지 않는다. 물론 그녀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더불어 오랜 시간을 살아야 하는 사람은 예외이다. 같이 등산을 하거나 같이 영화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녀는 그 사람들의 단점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 주위에는 참 쓸만한 사람들이 많다. 어떤 모임에서든 어떤 일터에서든 늘 그 조직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곳에서든 어떤 사람에게든 불만으로 가득한다. 늘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불만으로 가득 차서 결국 자신을 상하게 한다. 어떤 곳에서든 어떤 일에서든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도 긍정의 힘으로 행복하다. 한 지인이 있었다. 그녀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녀의 어머니마저 16살이 되던 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오빠와 올케 사이에서 살아야 했다. 그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오빠 부부는 마치 그녀를 짐덩이인 양 취급했다. 그녀는 점점 모든 사람에게 불만이 가득 차 자신의 삶을 불만으로 불신으로 채워갔다. 외출을 할 때에도 오빠 부부에게 안부 인사는커녕 그녀가 어디를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남과 다를 바 없는 삶이었다. 그녀의 반항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 선생님에게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선생님들은 그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려 했지만 허사였다. 그녀는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생활을 했다. 이런 그녀에게 친구가 하나 생겼다. 이 친구는 그녀에게 맹목적이었다. 뭐든지 그녀의 편에 서서 얘기해주고 힘든 얘기를 들어주고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가정교육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감정이 아닐까. 뜨거운 햇살이 쏟아져 살갗이 타버릴 것 같은 어느 여름날 그녀는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 작은 가게에 딸린 방 한쪽에서 그녀의 친구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스럽게 고구마 튀김이며 여러 가지 튀김을 해서 딸의 친구를 대접했다. 그런데 그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친구의 어머니가 튀김을 내놓기가 무섭게 먹어치웠다. 배가 완전히 부른 후에야 튀김이 맛이 없다며 기름기 묻은 손을 닦았다. 친구의 어머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무리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라 할지라도 앉는데 설 때를 알아야 하는 나이인데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다시는 그런 아이를 만나서는 안 된다고 흥분하셨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그녀를 차마 떨쳐낼 수가 없었다. 고교 시절 3년 내내 그녀의 곁에서 보호자 노릇을 해주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서로 뜸한 기간에 그녀는 서울에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 시절만 해도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찾아와 차비며 생활비를 구워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친구는 그녀를 홀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황량한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나무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남자와도
치열하게 헤어졌다. 숟가락 하나도 서로 따져 나누어 가지면서 가장 비참한 인간관계에 이르면서 서로 이별을 했다. 그녀는 다시 홀로 되어 친구에게 매달렸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친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도 친구가 마련해 준 가게에서 제법 돈을 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았다. 수없이 많은 세월을 친구에게 받기만 하는 그녀는 친구의 자식들을 위해 과자 부스러기 하나도 사주지 못했다. 어느 날 여교 동창회에서 나오라는 연락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게 된 친구에게 친구는 동창회비를 내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 둘은 만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를 이상하다 생각했다. 늘 아무렇지 않게 평생을 주기만 한 친구가 하찮은 동창회비를 왜 내주지 않는지 이상했다. 결국 인연은 거기에서 끝이 났다. 그동안의 수없이 많은 인내와 사랑을 그녀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많이 아프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늘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대는 그녀가 못마땅한 친구는 만나주지 않았다. 평생을 친구 곁에 버러지처럼 붙어 살았던 그녀는 자신이 살만한 경제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 없이 살았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무서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그녀의 주위 사람에게 죽어가면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 친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모습 그대로 처참하게 버려졌다. 사람의 천성은 변하기 힘든 것인지 모르겠다. 받기만 하는 것도 주기만 하는 것도 습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은 늘 주어진 환경에서 생각하며 살아간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되돌려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해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사는 사람은 무수히 많다. 환경이 어려웠다고 사람의 도리마저 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산다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을 삶의 동행자로 가까이 하기는 힘들 것이다. 마지막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생각나는 사람, 마지막 죽음이 우리 곁에 왔을 때 한순간만이라도 우리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삶을 산 사람일 것이다. 늘 주위의 사람들에게 배려의 마음으로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사람들을 불평 불만 없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한다면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잘 사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